더 중요한 건 금리 인상. 3월이 또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첫 달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이 오히려 훨씬 크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3월. 네. 3월이 정말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도 그렇거든요. 주식 부동산 요즘 한 네. 배를 탔거든요. 네. 이게 뭐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선행 지표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네. 동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 전에 주식 시장이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야 금리가 진짜 본격 상승화됐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 이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 연구소 김인만 소장.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에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 저는 고향 다녀왔습니다. 고향 다녀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지금 배가 불러서 예. 아침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디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예. 저 고향은 이제 지방이에요. 포항인데 포항이요. 예. 봄과 차가가 양쪽에 다 포항이 있어서 예.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계속 먹을 걸 주가지고 그렇습니다. 본가 처가가 다 포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모님은 어떤 좀 초등학교 동창생 같은 아닌가요? 동창은 아니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나 또 같은 고향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할 게 되게 많은데요. 네네. 첫 번째가 거래 폭감입니다. 저도 보고 1월에 거래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요 537건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 아니에요? 왜? 이게 우리 경제 위기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왜 537건이라뇨?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2월 달이 뭐 800건인가 900건 정도 1000건이었더라고. 1100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였는데 500건이면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유 우리 중개사들 다 굶어 죽겠다. 그렇죠. 네. 500건이면 한 달에 한 건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다죠. 10집 중에 뭐 거래한 곳이 한 집도 안 될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뭐 이제 뭐 좀 기다리냐? 추세적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대선 전까지는 이 추세를 갈 것 같고요. 2월 달도 저는 이 정도 500건 좀 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설도 있었잖아요. 설날에 있으면 또 안 하거든요. 네, 집 보러 다녀야 되니까. 2월은 아마 4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이게 뭐 통계를 보더라도요. KB 통계 1월 바로 전 통계를 보더라도 뭐 완전 하락세는 아니에요. 0.03%인데 관악구하고 승북구가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하락으로 돌아섰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화성, 과천, 뭐 수원, 의왕, 광명 뭐 전체적으로 안양도 그렇고요.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 한 3주, 4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래프를 보면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이 나오는데 하락 지역이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대구, 수원, 부산, 뭐 과천, 화성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굉장하고요. 와, 대구가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구 가면 지금 곡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대구뿐만 아니라 뭐 창원도 그렇고요. 지방 쪽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종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세종은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돼야 되겠지만 거의 뭐 전멸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설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창원 시장도 안 좋다고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둬야 되고 그나마 수도권에서 좀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버티고 있는 곳들은 약간 기대감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들 인천 같은 경우도 뭐 금송이나 송림 3구역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만 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재가 없는 지역들 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하락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대선 전까지는 하락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를 보고 괴이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가
뜨거울 때야 10,000건이지만 한 달입니다. 예, 웬만해도 5,000건은 그럼요. 찍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537건이 나왔기 때문에 왜 괴이하다고 하냐면 이 정도의 거래 폭감이면 네. 가격은 한 벌써 20%는 빠져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또 안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뭐 이렇게 궁금해요. 이게 원래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가격이 예전 같으면 빠졌는데 네. 지금 안 빠지는 이유가 일단 한번 버텨보자. 우리 일단 대선이 있고요. 네. 아직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본다면 완전히 매도자가 뭐 집어 던져야겠다라고 가지는 않고요. 네. 일단 지켜보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다리고 있고 예. 매수자들 역시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네. 결국에는 버틸 수 있겠어? 예. 정권이 바뀌어도 많이 조정이 안 될 거야. 우리 편이야. 조정이 더 될 거야. 규제라는 것들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급하지가 않습니다. 약간씩 급매물이 나오는데 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뭐 광교 신도시도 그렇고요, 의왕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금 팔아야 되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네. 몇 개의 매물들 내놓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야 500건이면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거래량인데. 네.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얼마나 회복하느냐인데 이게 회복은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이 거래량은 예. 극감이기 때문에 회복을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세 상승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네. 회복을 하는데 예전처럼 10,000건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0건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2-3,000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A 후보가 되던 네. B 후보가 되던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유동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동성 네. 중요하고요. 네. 뭐 저금리 유동성이나 네.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매도자도 그렇고요. 매수인도 그렇고 지금 대선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중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선 전에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규제를 풀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이잖아요. 예. 집값. 집값이 부동산을 못 집값 잡으면 폭등. 그렇죠. 집값이 폭등하거나 또는 폭락하거나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권에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규제를 다 풀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네. 아마 그렇게는 시도는 할 거예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여당 후보가 되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1세대 1주택자들 뭐 보유세, 종부세 조금 완화해 주고요. 뭐 한시적인 다주택자 그렇죠. 중도 한시제 다주택 완화 이야기는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요. 네.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갈 거고요. 네. 자, 기대라면 일각에서 기대를 하는 야당 후보가 되면 다 바뀔까? 종부세는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 네. 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뿌리 같은 정책이니까 요거를 손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민주당이 2024년까지 잡고 있죠. 네네. 해줄 리가 없습니다. 다수당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다수속이니까.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되고요. 기껏해야 공정시장 가입비율 있죠. 네. 그거 좀 낮춰주고 그건 시행령으로 그거는 시행령으로 되니까. 공정시장 네. 가입비율 네. 낮춰주고 공시가격 조금 조절해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정도는 민주당도 협조를 해주거든요. 예.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도. 둘 다 비슷해요. 그 정도 아니고는 특별히 과격하게 나올 만한 대책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거 그 시장도 정도 가지고- 알잖아요. 그걸. 그 정도 나오면 네. 난 기대는 이렇게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밖에 안 나오네. 다 얘기했던 거잖아라고 하면 실망으로 돌았으면서 거래량은 좀 늘어나겠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저도 앞서 얘기했지만 방향은 이미 나왔는데 그런 네. 어떤 이제 하나 확인 사살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매도자 매수자 모두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금리 인상. 3월이 또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첫 달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이 오히려 훨씬 크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3월. 네. 네. 3월이 정말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도 그렇거든요. 주식 부동산 요즘 한 네. 배를 탔거든요. 네. 이게 뭐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선행지표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네. 동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 전에 주식 시장이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야 금리가 진짜 본격 상승화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부동산이 이렇게 맞습니다. 따라 올랐는데 요즘은 진짜 이게 붙어서 움직인다.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가 지금 1년이 됐네요. 네네. 이사 공급 대책 잘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사 공급 대책.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 잘 되고 있다. 충분히 우리 3080 플러스잖아요. 네. 서울에 30만 호, 전국 대도시에서 80만 호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네. 80만 호 중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한 50만 호, 60만 호 정도는 확보를 했다. 네. 라고 발표를 하는데 반론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있죠. 네. 사전 청약 물량을 빼면 17만 호밖에 되지는 않는다. 어디에 50만 호가 되느냐. 네. 17만 호도 이게 뭐 착공이 들어가거나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 구역 지정이 되면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관리 처분이 나고 입주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한 10년, 15년이 걸리고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네. 제가 볼 때는 안 될 확률이 거의 뭐 10% 20, 될 확률이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된 거 17만 호 가지고 이게 과연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정부의 약속인데요. 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란 정말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거를 못해도 2025년에는 입주를 해야지 이게 2025년 입주도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 2026년, 2027년으로 사업이 이렇게 더디게 된다면 글쎄요. 이미 뭐 정부는 바뀌어 있겠지만은 엄청난 신뢰도 하락 아닙니까? 어떻게든 3기 신도시는 맞죠. 일정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사전 청약을 하거든요. 예. 2022년까지 하고 본 청약 계획이 2023년에서 2024년이에요. 예. 본 청약을 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공사하면서 이제 본 청약이 들어가는데 예. 공사가 6개월 만에 끝나진 않잖아요. 네. 시범 단지 하더라도 예.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면 3년, 2년 반 보통. 저는 아무리 네. 빨라도 2026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입주가요, 2026년에서 입주가? 그렇죠. 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또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2026년에서 2027년부터 입주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입주 물량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인기도 뜨겁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럼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부도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은 2025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27년에 입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좀 너무 벌어지는데요. 벌어지는데 현실적으로 2025년은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물론 뭐 한 개 단지, 두 개 단지 정도는 입주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네. 우리 2기 신도시를 보면 8년에서 10년까지 걸렸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네.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2025년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전 청약 혹시라도 당첨되신 분들도 네. 2026년, 2027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주거 좀- 계획을. 그렇죠. 네. 주거 계획을 네. 그렇게 세워야 되고 올해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도 그런 계획을 미리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네. 무조건 2025년이야. 딱 그때까지 전세 계획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집값 안정에 공급만한 게 없다. 그럼요. 실제 대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계속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계속 미분양이 또 되고 있고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철칙입니다. 물량 앞에 장사는 없고요. 대구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당분간 반등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통계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올해 분양 물량들도 전체적으로 많아요. 네. 많고 입주 물량도 많아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도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구 지역도 보면 그 미분양 난 거에 비하면은 또 가격 하락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3월 대선 보고 다 기다리는 대선도 건가요? 보고 있고요. 네. 집주인들 마음은 조정되다가 또 반등을 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네. 2022년에 뭐 큰 폭의 하락이 있거나 네. 뭐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도요. 2007년도 버블 세븐 꺾였잖아요. 2007년, 2008년도 본격 하락이 2011년도, 12년도였거든요. 10년에 진짜 많이 10년에서 묻어졌죠. 12년. 네. 그 3년 사이가 힘들었는데 꺾이고 3년 걸렸거든요. 예.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장에서. 음. 그렇다면 저는 올해 설사 꺾이더라도 진짜 하락은 우리 입주 물량이 나오는 2025년, 2026년 정도 되면 그때 본격적인 하락이 2, 3년 정도 있지 않을까 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동조를 하신다면 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팔아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거를 준비를 안 믿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네. 뭐 예전하고 과거하고 다를 수는 있죠. 예. 우리가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금리 인상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이 한 번에 다 올리진 않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요. 앞서서도 뭐 0.25 올리느냐 0.5 0.5를 올리느냐 한 번에 그러는데 퍼센트 포인트.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차라리 소나기 한 번 오면 피하거나 젖고 빨리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네. 가랑비에 비가 오면 가랑비가 이게 옷을 젖으면 젖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벗을 수도 없고 벗을 네. 수도 없고 어느 순간 보면 축축히 젖어 있거든요. 네. 저는 기준금리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괜찮아 버틸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3년이 지났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한 2에서 한 3% 정도까지는 저는 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입주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데 나오죠 이제. 금리까지 2배가 올랐다. 대출금리도 그러면 7% 갈 거잖아요. 네. 7% 대출금리에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리스크 관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음. 뭐 실수요자들이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실거주하면서 뭐 그렇죠 지켜보면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도 대응을 할 거예요. 야, 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면제 혜택도 네. 나오고요.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규제 속도도 조절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현재 저도 이제 부동산 토론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상승론자 즉 여기서 대선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의 의견 중에 네. 핵심 이슈는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벌써 2년이 돼가죠. 네네. 2019년이었었죠.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이 실시가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 이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있고 네. 그분들이 올 8월부터 속속 나오죠. 네. 근데 그분들에 해당하는 전세값은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억 5억 그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높은 전세 가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은 자극을 준다는 거.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자 오를 수밖에 없죠. 집주인들은 4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안 올리면 앞으로 4년은 못 올려요. 네. 8년분의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누울 자리를 보고 제가 다리를 뻗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3억이든 5억이든 좋습니다. 집주인은 올리려고 할 거예요. 전세 지금 안 올리면 안 되니까 네. 올려야 되는데 세입자가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은 DSR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중 은행에 가면 막 적용하는 은행들도 있어요. 자체 상품 같은 경우에 네.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기 자본으로 3억 5억을 올려주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그 예전 얘기예요. MB 정부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때는 그런 제도가. 순전히 네. 내 자금으로 해야 되고 네. 집주인도 그 정도로 많이 못 올렸어요. 몇 천만 원 정도. 3억 5억을 자기 자본으로 올려주는 건 불가능하고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쉽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네. 금리가 올라갑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거 대출 지금 또 3% 중반 4% 중반까지 나오는데 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이제 월세를 내더라도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도 월세 생각을 받고 하죠. 버티자로 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 또 세입자가 3억 5억을 못 올려주게 되면 네. 1억만 올리는 게 아니라 1억에 월세까지 올려야 네. 되죠. 예. 왜 종부세도 내야 되니까. 예.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되면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게 되고요. 네.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월세라고 하면 이 월세가 전세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거나 밀어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저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이 쉽게 풀린다면 우려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막 밀어 올리고 여러 전세가가 가지 계속 오르니까. 예. 근데 예전처럼 전세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월세 전환 속도가 저는 빨라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왜 금리가 우리 한국은행도 한 3번, 예. 2번 더 올릴 거잖아요. 최소한. 예. 미국도 뭐 4번에서 7번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5%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말 되면. 네. 올 하반기 말 되면 5% 이상 되면 전월세 전환율이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예. 그럼 지금도 뭐 세입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세담보 앞으로 더 대출보다는 심해지죠. 월세가 더 좋다. 집주인 또 월세 받는 거 괜찮아요. 전세금 받아서
그도 재투자하기 힘들죠. 여기 네. 규제도 많고 걱정되는데 은행에 넣어도 뭐 예금금리 올랐다라고 하지만 월세 받는 게 여전히 유리하니까 결국에는 저는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론 일부 전세를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우려하는 현상이 많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올해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전세가 떠받쳐 주기 때문에 뭐 폭락이라든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아, 그건 인정한다. 20%, 계약갱신 30%? 청구권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올해 떨어져야 한 5%에서 10%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다 소진된 풀린 물량들이 새롭게 전세 시장에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승론자들은 이 가격이 워낙 높아서 또 집주인들은 더 전세가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집값을 떠받쳐 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 월세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 그러니까 반전세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월세화는 가속화되나 네.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힘은 굉장히 약하다. 예전보다는 못할 기대보다는 못할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시 상승이 되고 대세 상승이 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 결국은 네? 전세가도 높이고 월세화를 이렇게 빠르게 가속화시킨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2020년 그때 분위기가 집값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때도. 네. 임대인 집주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세입자 주거 안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주택자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성급했고요. 2+2가 저는 실수라고 보죠. 2+2는 상가에 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많이 들어가는 상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를 해주는데 예. 주택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예.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2년을 해주잖아요. 네.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는데 최단 존속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줬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였죠. 아, 3년 전세. 네. 왜? 중학교가 3년이고요. 고등학교가 3년이고요. 네. 초등학교 6년이면 3년 단위로 끊겨요. 2년에서 2년은 좀 짧으니까 네. 요걸 3년으로 했으면 깔끔하게 넘어갈 문제인데 계약갱신 청구를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올리고 4년은 좀 길거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청구라는 건 받아줘야 되거든요. 또 거절할 수 있잖아요. 실거주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다시 집주인 세입자 문제도 왜곡이 있었고요. 되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약간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대차 3법은 한번 다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네.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